또항이 도덕적 성찰 방법. 이 도덕적 성찰 방법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분의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있는 이 $100짜리의 주인공이시죠? 누구일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맞아요. 18세기 신대륙 정신인 근면, 성실의 모본이셨으며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공공시설도 지으시고 사업, 과학, 외교, 문필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성공하려면 도덕적 성찰을 많이 했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은 20살 때부터 이러한 성찰 노트를 만드셨다고 하네요. 여기 13가지 덕목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절제, 침묵, 규율,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이러한 덕목들을 매일매일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검토를 했대요. 그럼 여기 검정색 점이 안 지킨 건가요? 예, 맞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사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목적은 수단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당신같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계획을 뚜렷하게 세움으로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높고 훌륭하다 해도 수단은 단순하기 때문에 지혜를 모으면 나옵니다. 이 수단은 이러한 노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의 본성, 덕성, 사고, 습관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왜 덕목 수첩을 만들어 매일 자신을 점검하셨나요? 매일 실천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거 너무 완벽주의 아닌가요? 아무리 완벽하려 해도 완벽해지기는 어려워요. 대부분은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포기가 빠르지요. 그럼 빠른 포기로 손해를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시 근면성실을 도덕으로 삼은 대단한 분이시네요. 자, 우리 역시 성찰을 함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실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지침을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시고 그거를 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싶은 문장을 찾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명언 또는 주변 어른들 또는 친구가 했었던 멋진 말을 한번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틈날 때마다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시도가 존재하는 한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나폴레옹 힐의 말을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거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다시 시도함으로 그것을 결국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저의 지침으로 삼고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칸트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 이 정언명령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찰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자신의 행동이나 고민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해볼까요? 먼저 눈을 감고 등과 목을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꼭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명상을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학교 끝나고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저는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편한 장소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쉽겠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찰은 바로 성찰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여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성찰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으로 그때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적어봅니다. 그 당시에 나는 정말 슬프고 분노하고 또는 기뻤다. 또는 그 당시에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이런 현재의 생각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적었던 일기를 읽으면서 이제 성찰이 되겠죠. 현재 드는 감정, 그때와는 좀 감정 상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적어보고 또 바뀐 생각들 역시 적으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일기는 매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일 성찰하면 좋겠지만 강박관념을 가지기보다는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찰하면 좋습니다. 성찰 질문을 해볼까요? 도덕적 성찰은 왜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는 도덕적 성찰을 했나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덕적 성찰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는 나의 현재, 미래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도덕적 성찰이 꼭 필요한 또한 도덕적 성찰을 해야 매일매일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또한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도덕적 성찰에 소홀하여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잠든 적이 많았더만 앞으로는 도덕적 성찰을 통해 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 또한 또항이 좋아요. 그럼 또항이는 세 가지 중에 뭐 할 거예요? 저는 가장 쉬운 걸로 한적한 곳에서 명상할 거예요. 그래요. 명상을 할 때에는 자기가 꼭 지켜야 될 지침 또는 명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과연 지켰는지 기준을 정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겠네요. 지금 당장 명언집을 뒤져볼 거예요. 도덕적 성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도덕적 성찰이란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덕이 많은 사람인 인격자 또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성찰의 기준은 한 가지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 원리, 성현들의 말과 행동 중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러한 목표와 비슷하거나 닮아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도덕적 성찰의 방법으로는 삶의 지침을 정하고 지키거나 명상을 하거나 성찰 일기를 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또앙또앙. 감사합니다. 뚱땅이들과 함께하는 또항도덕이었습니다.